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사우디 프로리그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번 이적설은 여러 1티어 기자들로부터 역대 가장 이적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를 10년 만에 떠나는 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지금 시점에 팔아 넘기는 것은 토트넘 하스퍼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는 물론 영국 현지에서도 레전드 선수로서 인정받고 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선수가 한국에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토트넘 팬들에게나 한국 축구 팬들에게나 소중하고 위대한 레전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완벽해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다소 아쉬운 부분은 토트넘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그 어떤 트로피를 따내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발롱도르 노미니도 2번이나 들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먹을 정도로 이미 진작에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음에도 단지 트로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의 많은 팬들에게 억가를 당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 이적 후 10년 만에 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길고 긴 무관의 악연을 끊어냈고,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으로서 UEFA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직접 들어 올리면서 생애 처음으로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 구단과의 계약 사항은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겨우 1년 뒤인 2026년 6월까지 토트넘 하스퍼 구단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선수로서 폼이 상당히 떨어져서 전성기가 지났다는 비평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사우디 프로리그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옵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를 지금 시점에 팔아 넘기는 것은 토트넘 하스퍼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현재 변화와 재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맞이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사실 토트넘 하스퍼가 잉글랜드에서 17번째로 약한 스쿼드를 가진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리그에서의 부진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해 리그 성적을 희생하는 전략을 택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4-25 시즌을 기준으로 한 기대 득점 모델에 따르면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은 14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스쿼드에 변화를 주기를 원할 것이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작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시즌 바로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바꾸는 것에는 경계심을 가질 것이다. 토트넘 하스퍼가 분명히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속성 또한 필수적이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클럽 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상황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급격한 변화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는 첼시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여름 가장 큰 개별적인 결정은 주장이자 클럽 레전드인 손흥민의 거취 문제다. 손흥민은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몇 주 뒤면 33세가 된다. 결정적으로 지난 시즌에는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손흥민의 기량 저하에 대한 의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번개 같은 속도와 폭발적인 움직임이 장점이던 선수인 만큼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2022-23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36경기 동안 10골 6도움에 그치면서 그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러한 의구심을 경기력으로 계속해서 잠재워왔다. 덜 생산적이었던 그 시즌 이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공백을 메우며 35경기에서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리그 5위 자리로 이끌었다. 페널티킥을 제외한 골과 도움 합계 기준으로는 올리 와킨스, 필포든에 이어 손흥민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25 시즌에는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면서 그러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7골과 9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시즌 막판에는 부상에도 시달리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마지막 18경기에서 단 한 골만 넣는 부진을 겪었다. 그의 경기력과 공격 포인트는 런던 생활 1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손흥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해리 케인이 떠난 뒤 페널티킥 키커 역할까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득점 기록은 토트넘 하스퍼 데뷔 시즌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었다. 계약이 1년 남은 지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었다. 클럽에서는 손흥민의 마지막 시즌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적료를 받고 보내줄 것인가. 토트넘 하스퍼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에서도 보았듯이 감정에 이끌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구단 공식 채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클럽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응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는 토트넘 하스퍼가 자랑하는 진정한 레전드이자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 시절의 스타 중 유일하게 남아 구단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까지 함께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부상에서 막 복귀한 상황이라 빌바오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하스퍼 역대 득점 순위에서 5위에 올라 있으며 4위인 마틴 치버스와는 단 한 골 차이여서 팀에 남는다면 순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클럽 레전드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순위 공동 16위일 뿐만 아니라 도움 순위에서도 17위에 올라 있다. 2016-2017 시즌부터 2023-24 시즌까지 8시즌 연속으로 리그에서 최소 10골을 넣으면서도 매 시즌 최소한 6도움 이상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특히 골잡이 중에서 손흥민만큼은 양발을 잘 쓰는 선수는 드물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른발로 40골 이상을 넣은 80명의 선수 가운데 손흥민은 자신의 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왼발로 기록했다. 상대를 제치고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으며 양발 모드로 슈팅이 가능한 그는 전성기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선수였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은 다소 무거워 보였다. 특유의 날카로움과 번뜩이는 개인 기량을 보여주는 장면이 줄었고 특히 최근 몇 달간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꾸준한 득점 위협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당 90분 기준으로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이 평균 0.26골로 토트넘 하스퍼에서 뛴 시즌 중 가장 낮은 득점 페이스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당 90분 기준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도 0.25로 토트넘 시절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의 페널티킥 제외 기대 득점이 이 정도로 낮았던 시즌이 이전에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20-21 시즌에는 90분당 XG 값이 0.26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많지 않을 때에도 탁월한 마무리 능력으로 만회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20-21 시즌에는 시즌 전체 XG 값이 8.9에 불과했는데도 16골을 넣어 7.1골을 초과 달성했다. 2024-25 시즌에는 전체 시즌 동안 골 기대값 5.8을 기록했고 이를 0.2골 초과하는 데 그쳐 페널티킥 제외 6골을 넣었다. 물론 손흥민이 과거에도 득점력이 부진했던 시즌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시 반등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 만 34세를 바라보는 나이에서 경기력의 하락세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 전반이 모두 나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을 보여준다. 90분당 0.38개의 도움은 토트넘 커리어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90분당 찬스 창출도 1.9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90분당 0.68회의 빅찬스 창출은 손흥민 개인 커리어에서도 최고 수치일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5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 1000분 이상 뛴 선수 중에서는 부카요 사카, 드와이트 맥닐, 케빈 데브라이너, 모하메드 살라에 이어 손흥민이 5번째였다. 또한 수치만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기 동안 토트넘 하스퍼는 팀의 연령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쿼드를 젊게 개편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리더들이 팀을 떠났다. 해리 케인,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등이 지난 2년 사이 모두 팀을 떠난 선수들이다. 그 결과 손흥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는 지난 시즌 내내 경기장 안팎에서 리더십과 모범을 보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영향을 잃게 될 경우 토트넘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손흥민이 여전히 팀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시즌 토트넘 하스퍼의 가장 좋은 경기력과 결과는 대부분 손흥민이 뛴 경기에서 나왔다. 물론 그는 유로파리그 막판에는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그 대회에서 토트넘이 우승하는 과정에서 공격이 특히 좋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24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41.7%의 승률을 기록했지만 손흥민이 결장한 14경기에서는 승률이 고작 7.1%에 불과했다. 주장인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한 것이다. 수치를 보면 지난 시즌 손흥민이 없었다면 훨씬 더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년 뒤 이적료 없이 떠나더라도 구단이 주장에게 계약 기간을 끝까지 채우도록 설득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지도 모른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여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 국내 대회에서 너무 부진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을 잃을 시점은 아닐 수도 있다. 라면서 데이터 분석 매체 옵타에서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토트넘 하스퍼에 필요한 선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최근 활약상은 이전 시즌들보다 다소 떨어진 감은 분명 있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 팀 내에서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찬스 창출을 무시할 수 없고 실력적으로 봤을 때도 손흥민 선수는 아직 토트넘 하스퍼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현재 팀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 위주의 구성이고 베테랑 선수가 굉장히 적은 구성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도 여전히 핵심급 선수인데다 경험까지 갖춘 캡틴 손흥민 선수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판단이 아닐 수 없고 결국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프에 잔류를 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하스프는 다음 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서게 되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